자, 79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얘는 중근을 갖고, 그러면 여기서는 판별식 0을 써야 되겠네. 2차 방정식 얘는 허근을 갖는다. 이건 쉽네요. 따로따로 두 번을 한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여기가 2배 되어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자, 얘가 B-가 되겠죠? A는 1입니다. B-C는 5고요. 따라서 1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죠. 자,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는 0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제 정리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제곱,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제곱. K값이 두 개가 나오죠?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둘 다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 또 저기는 이제 K값의 범위로 나오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봅시다. 여기 판별식 쓰면은 얘는 그냥 판별식 쓸게요. 왜냐면 1차의 개수가 홀수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따라서 1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K는 8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8분의 1은 양수죠? 8분의 1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답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은 답이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자, 80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두 눈의 수를 A, B라고 하자. 눈, 주사위 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루트 ax 더하기 b 플러스 2입니다. 좀 더 복잡하네요. 이제 루트 같은 것도 들어가 있네. 중근을 갖고의 밑줄, 중근. 오케이, 판별식 0이다. 2차 방정식 또 하나, 2차 방정식도 주로 문제가 식을 두 개 주고 근을 두 개 주네요. 근의 어떤 판별을.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공통된 부분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거가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판별식을 0이다 쓸 건데 4분의 1을 쓰죠. B-가 루트 A니까요. B가 지금 짝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가 B-예요. 그거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입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는 2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고 뭐지?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미지수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아직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을 또 한 번 써야 되겠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일단 이거를 전개하지는 말고 잠깐 이렇게 놔두자. 어차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이야. B도 마찬가지야. 1, 2, 3, 4, 5, 6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둘을 더해서 제곱을 했을 때 20보다 작아져야 돼. 그럼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만약에 A 더하기 B가 4 나오면 되지. 4. 5 나오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더 커지잖아. 따라서 1번 A 더하기 B가 4까지는 돼요. 5는 안 되잖아. A 더하기 5면 5의 제곱이잖아. 25면 2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합이 4까지만 된다. 그럼 4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3일 수도 있겠지. 또 2일 수도 있겠지. 또 1일 수도 있나? 두 주사위를 던졌는데 두 주사위를 더했는데 1 나올 수가 있나? 그건 안 되겠지. 그러면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일단 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4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A 더하기 B가 3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건만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단은 그리고 그 조건과 누굴 확인해 봐야 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선생님 순서상 할게. 그럼 1, 3 되지, 1, 3. 2 되지. 3, 1 되겠죠. 자, 3개밖에 없고. 더해서 3 나오는 건 1, 2랑 2, 1이 되지. 더해서 2 나오는 건 1, 2이 되죠. 아, 6가지 영역수밖에 없네. 그 중에서 A 빼기 B 빼기 2가 0 나오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A는 뭐가 나와야 돼? B 더하기 2가 나와야 돼. B 더하기 2. 돼? 그럼 1,3은 될까? 1, 3 넣어봐. 안 돼요. 탈락. 2 넣어봐. 될까? 안 돼요. 탈락. 3, 1 넣어봐. 되니? 네, 됩니다. 요거 하나 찾았어. 1, 2 넣어봐. 되니? 아니요. 탈락. 2, 1 넣어봐. 되니? 아니요. 탈락. 1, 1 탈락. 다 탈락이에요. 되는 건 뭐밖에 없다? 3, 1밖에 없다. 왜? 이 조건이 없으면 6개도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하시고 찍을 거 있으면 찍으시고. 제가 다 썼어? 네, 다운 하겠습니다. 네, 81번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하여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하여 루트 A분의 루트 B. 루트 A분 루트 B? 어디서 봤는데 저거? 그것이 마이너스 루트의 A분의 B로 된다.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우리 바로 전 단원인 복소수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주제는 뭐였냐면 음수의 제곱근이었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루트 B분의 루트 A를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를 쌤이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 혹시 유나 외웠니? 야, 그럼 한번 말해줄래? 이때는 뭐였지? A가 양수음수? B가 양수음수? 그렇지. 아, 유나 잘했다. 혹시 이것도 외웠니, 유나? A는 양수, B는 음수. 박수. 와, 복습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훌륭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요. 저지 알겠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기본으로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요, 저 개념에 입각하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여야 되니까 A가 음수라는 거예요.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여야 되니까 B는 양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A는 음수라는 거예요. B는 양수라는 겁니다. 그때 다음 주어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2차 방정식이 4개가 나와 있는데 걔네들의 근을 판별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이 나와야 돼? 서다 두실. 그죠? 서로 다른 두실 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서로 다른 두실 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각각의 판별식의 부호를 확인해서 그 판별식 양수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콜? 오케이. 자, 기억부터 해봅니다. 기억. 자, 판별식은 그냥만 써야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B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양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A제곱은 양수잖아요. 플러스잖아요. 그죠? B도 양수죠. 그럼 양수에서 양수를 더하죠. 그럼 얘는 양수가 되네요. 기억이 답이 맞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니은 내볼게요. 자, 니은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네. 이렇게요. 됐니? 근데 이제 B가 플러스였어. 그 플러스를 제곱했잖아. 그 플러스 되겠지. 근데 A가 아까 양수였어, 음수였어? 음수였지. A가 음수라는 거야. 그 음수에다 4 곱하면 음수인데 앞에 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니은도 맞아요. 오. 됐죠? 디귿 갑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죠? 뭐 똑같네 그냥 식이. 니은이랑 완전 똑같잖아요. 뭐 당연히 되는 거죠. 식이 똑같으니까요. 자,
마지막 리을 짝수 판별식을 써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a는 음수라고 그랬고 b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음수를 제곱하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게 맞지? 자, 근데 어때요? b가 플러스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뒷부분은 음수죠. 그럼 얘가 항상 양수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항상 양수는 아닐 것 같아요. 왜? a에다가 a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고 b에다가 2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a제곱 빼기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가 돼서 1 빼기 2니까 음수가 나오잖아. a, b는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니까요. 그러니까 a에다가 내가 음수되는 조건 마이너스 1하고 b가 양수라서 b에다 2 넣었을 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를 넣어봤는데 안 되잖아. 안 되는 판례를 좀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아쉽지만 답이 될 수 없다.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항상 서로 다른 주식을 갖지는 않고 허그를 가질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개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동의하시고요. 안 찍어도 되지? 자, 82번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지우고 있는 동안에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 삼각형. 삼각형은 얘들아 정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이 제일 많아. 그리고 이제 이등변 삼각형까지 총 3개. 그 3개에서 답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바로 갑니다. 중근 갖는 건데 지금 4번 의미를 쓸게요. 요 가운데 게 지금 이렇게 2배가 돼 있으니까 짝수니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게 중근이니까 는 0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 자, 앞에 거 제곱하면은 세 항의 제곱식이니까 곱셈 공식 5번 아니면 6번에 있었습니다. 그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 더하기 2짠짠. 그렇죠? 또 더하기 2짠짠. 또 더하기 2짠짠. 아하.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ab니까 얘랑 계산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bc 대충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거든요. 곱셈 공식 변형에서 한번 배웠고요. 2분의 1 들어간 공식 하나 있었죠. 2분의 1 들어갔던 공식.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쓰세요. 이 곱셈 공식 막 암기할 때 했었던 거 있죠. 9번 공식이었어. 9번. 9번이 긴 거. 거기다 2분의 1 들어간 공식 하나 딱 있었습니다. 승민이 알고 있나 보네. 승민이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제곱 네. 플러스 b 마이너스 c제곱 그렇죠. 플러스 c 마이너스 잘했어. 그럼. 근데 제곱식을 3개를 더해서 0을 만들어야 돼. 그럼 셋 다 뭐여야 된다? 0이어야 한다. 얘도 0, 얘도 0, 얘도 0. 따라서 얘는 정삼각형 나왔어. A, B, C가 다 같아야 되니까. 공식 썼어요? 기억났어요? 누나, 공식 기억났어요? 안 났어요? 9번 공식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 네.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직각삼각형. 이런 문제는 뭐 바로 풀지 마시고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 그리고 직각을 꼈어요. 두 변의 길이가 A, B래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식이 또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 갖는데. 그럼 이제 D 써서 0이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4A씩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4A 제곱이고요. 4AB고 B제곱.
얘는 8ab이야. 가운데가 계산이 되죠.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자,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이죠? 뭐랑 뭡니까? 2a고 여기는 뭐예요? b죠? 근데 마이너스 4a니까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b랑 뭐랑 같다? 2a랑 같다. 따라서 이 b 자리에다가 2a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빗변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빗변. 그럼 여기잖아요. 요 길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2a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거죠. a의 제곱, a제곱, 2a의 제곱, 4a의 제곱 더하면 5a의 제곱. 루트 씌우면 루트 5a가 되겠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접니다. 자, 84번 두 2차 방정식이 적어고, 야이씨 못하나. 이거 적어도라도,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갖도록 해야 돼요. 일단 거기 밑줄 긋고,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응? 적어도 하나가 허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자, 이 왼쪽 식을 1번이라고 하고 뒤에 식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이 허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2번은 허근을 안 가져도 되겠죠. 하나만 가지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1번이 7근을 갖고 2번이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그 얘기도 되죠.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이 허근을 갖거나 2번이 허근을 갖는 되죠. 둘 다 가져도 돼요. 둘 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지금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네, 좀 불편하지만 세 개를 다 따져봐야 돼. 이거일 때의 K값의 정수 K값의 범위 또는 정수 K값, 이거일 때 K값, 이거일 때 K값, 그럼 다 답이 될 수 있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어. 그 셋을 다 구한 다음에 K값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건 쌤이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니네가 직접 풀어보시고 K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여기 봐라. 아이디어 하나. 자, 이거 세 개를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세 번을 구해야 되잖아. 지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허근 실근 실근 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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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빠졌지 지금? 실근 실근이 빠졌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이 중에 하나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이거를 구하지 말고 요거 한번 잘 구하는 거야. 그럼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수직선에.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범위가 답이 아닐까라는 거야. 승민이 쌤 말 뭔지 알았어? 이거 세 개 다 구할 거야? 이것만 구하고 이거에 반대되는 범위를 구할 거야? 이것만 구하고 반대되는 범위를 구하니 훨씬 더 빠르겠지. 이해된 거 아니?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세 개를 각각 구해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나올 수 있는 K값을 다 찾은 다음에 그게 제일 큰 거 답을 내셔도 되겠고요. 나는 이것만 구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의 범위가 예를 드는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있는 거는 둘 다 실컷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범위는 어떻게? 반대는 K가 이걸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되는 K값 중에 제일 큰 건 얼마야? 3이 답이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니네가 해결하시고요. 해결 못하면은 일단 남아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십시오. 제일 어려운 문제네, 84번이. 잘하는 친구들은 다 해보세요. 그냥 3번을 구해보시기도 하고 거꾸로도 해보기도 하고.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이거 세 개 하기가 되게 짜증나. 왜냐면 허근이면 판별식 0보다 작다고, 실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부등식 몇 개 나와요? 와, 이거 다 해야 되네. 이거 좀 빡세죠, 그죠? 풀었어, 승민? 너 봐봐, 선생님 그냥 풀어줄게요. 보세요. 자, 선생님 이렇게 그냥 풀게. 맨 마지막 두 개 다 실근 갖기 위한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범위가 답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첫 번째 거 판별식을 쓸 때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가 2니까 4 빼기 AC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실근 갖는 거야. 그럼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자, 두 번째는 그냥 D를 써야 되네. 짝수가 아니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C를 먼저 쓰자. 정리 좀 하자. 여기 지워지네 이렇게. 그럼 12K 플러스 1이 나오거든? 근데 얘도 실근을 갖게 적어주자 이거야. 쌤, 허근을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왜 둘 다 실근을 하세요? 둘 다 실근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질 테니까. 그럼 여기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야. 이거 헷갈리거든? 수직선을 그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분의 1 한 이 정도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가는 거고, 마이너스 8이면 여기 있는 거야. 훨씬 작아. 그럼 걔네들의 공통된 범위는 어디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지? 따라서 이식도 실근이 되고 이식도 실근이 동시에 되는 그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식 모두 실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뭘까라는 거야. 반대. 이거의 반대는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갖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반대되는 범위는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게 반대되는 범위가 되겠지. 분동호의 방향을 바꿔주고 등호가 있으면 없애줘야지. 반대되는 곳은 여기에 왼쪽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가 된다. 이게 반대다. 이게 제대로 되면 이게 반대되는 거.
그 반대되는 집합 중에서 정수 K를 찾으래요.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건 뭐야? 마이너스 1이 제일 크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쳐놓으시고 이렇게 쳐. 왜 넘겨? 구했어? 오! 잘했어. 어떻게 구했대? 그래서 잘 적어놓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 가겠습니다. 자, 유형 9번하고 끝내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제 판별식은 다 배웠습니다. 판별식을 가지고 이제 근을 판별하는 내용은 2차 방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판별식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중근 갖는다, 실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이제 공부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일단 이게 뭔지 아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뭐 풀어라라고 하면 인수분해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 되니까 두 개의 근은 1과 3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 항상 두 근의 합을 물어봐요. 그럼 두 근의 합은 1과 3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물어봐요. 그럼 1과 3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됐나요? 근데 근은 나왔죠? 계수는 뭐냐면 계수는 얘들아 요런 게 계수야. 요런 게 계수라는 거야. 근데 잘 봐봐. 두 근의 합 이 4랑 어디 계수랑 완전히 똑같아. 1차의 계수랑 완전히 똑같지.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3이랑 어디의 계수가 같아? 상수항이 똑같지? 그게 근과 계수 관계야. 근과 계수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합과 곱에 대한 관계가 있는 거야. 합은 1차항과 관계가 있는 거고 곱은 상수항의 관계가 있는 거야. 항상 그렇다는 얘기야. 진짜요, 선생님? 자, 이걸 이제 쌤이 일반화를 해줄 테니까 잘 봐봐. 자, 한 근이 알파야. 한 근이 베타야.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쓰지, 얘들아. 맞지, 얘들아? 이렇게 쓰지?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이제 바로 쓸게. 자,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야. 바로 보여? 이건 무슨 모양이 나왔어? 한 모양이 나왔지. 두 분의 한 모양. 자, 이거 무슨 모양 나왔어? 곱의 모양이 나왔지. 이해됩니까? 그러네. 그래서 1차는 누구랑 연관이 있다? 두 분의 합과 연관이 있고 부호는 반대다. 그 다음에 곱은 상수항은 무조건 곱이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 자, 이제 완전 일반화야. 잘 봐야 돼. 잘 따라와라. 자, A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는요. 완전 일반화야. 잘 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여기에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면 우리가 식을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쓸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같거든. 됐니? 여기까지? 따라서 이거 이제 전개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아야 돼. 그럼 A랑 A는 같으니까 됐지?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는 B가 돼야 되는 거야. 이쪽 개수랑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같아야 돼? C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걸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B가 되어야 하므로 자, 빨간색 딴1돈 두 분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A의 알파 베타가 C가 되어야 되므로 딴지돈
알파 베타의 관계는 A분의 C가 된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물어봐요. 요거를. 앞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답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 하면 되지. 여기는 2x랑 x 둘 다 1 주면 되고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인수분해 하지 말고 여기에 두 분의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곱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풀어보자 이거야. 인수분해해서 근을 각각 구하지 말고 두 분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말이야. 근데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잖아.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분의 곱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랑 같아. 그럼 2분의 1과 같더라.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확인해보죠. 얘가 x고 2x잖아. 그럼 근이 뭐라는 거야? 1하고 2분의 1이지. 그럼 두 개 더해봐. 2분의 3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둘이 곱해봐. 2분의 1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제대로 맞다 있나요? 그러면 이걸 언제 써먹으면 좋을까?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써먹으면 개빨.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그럼 이제 근을 구하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근을 구하는 거 말고 근의 합을 물어보면 근과 계수 관계를 써버리면 훨씬 쉽다. 마이너스 a분의 b. 답이 2에 두 분의 합은 2일 거라는 얘기야. 근을 하나도 안 껐어 지금. 근데 합은 계수를 못 금방 할 수 있다. 두 분의 곱은 얼마일까요? a분의 c입니다. 끝났어. 너무 쉽죠. 와. 그래서 앞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근의 공식보다 더 우월합니다. 근을 각각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어 근의 공식 써야 되지만 두 분의 합이나 두 분의 곱을 물어볼 때는 뭐를 써도 괜찮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괜찮다. 네, 개념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그거 다 적었어? 안 적어서 빨리 찍어. 넘어와. 크게 찍어 가로로. 네. 자, 일단은 지우세요. 90번 지우고 89번 지우고 4개 풀고 끝낼 건데요. 잘 따라오세요. 86번이 어렵습니다. 자, 85번부터 갑니다.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그지? 자, 근데 두 분의 합은 방금 배웠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자, a는 1이야. b는 마이너스 7이고 c는 3이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와 그럼 두 분의 합은 7과 같다. 이해됐니? 오케이. 알파 베타는 얼마니? a분의 c잖아?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럼 얼마니? 1분의 3이니까 3이다. 그럼 혹시 구해야 되는 것을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해야 되면 그런 공식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선생님 각각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지. 선생님 통분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그렇게 나온다. 그럼 분모는 곱이니까 3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 분자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변형을 써서. 그렇지, 돌돌아오나. 그럼 합이 아까 7이었으니까 7의 제곱을 한 다음에 곱은 3이었으면 3을 넣어주면 3분의 49에서 6 빼니까 43. 답이 난다. 할 수 있겠니, 요렇게? 와, 근과 계수 관계 괜찮네, 그지? 8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86번 조금 이따 풀고요. 자, 87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루트가 있을 때는 얘들아, 제곱을 해서 풀면 돼. 봐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그냥 제곱해. 이렇게 해봐. 됐니?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지?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요거 두 개는 합으로 처리하면 되고 요건 곱이잖아. 아 그러니까 뭐야 또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된다라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또 근의 공식 써야 되거든 각각 구하려면. 근데 각각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자 두 근의 합은 얼마인지 승윤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바로 나오니? 6이요. 그렇지. 두 근의 곱도 승윤이가 한번 얘기해보면 1이. 그렇지. 와 재밌다 이거. 그럼 합이 6이고 곱이 1이니까 2. 자 8로 답이 나왔지. 8로 쓰면 안 돼. 왜? 우리가 처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곱을 한 값이야 제곱하기 전 값이야? 제곱하기 전 값이지. 답은 루트 8이다. 루트 8 2루트 6 써야지 다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근거의 성이 어때? 괜찮네? 자 88번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허근을 가져. 판별식 써보면 음수 나와가지고 얘는 허근가 된다. 근데 그런 거 있었거든 옛날에. 혹시 한번 기억해봐봐 얘들아. 하나가 1 더하기 i야. 1 더하기 i. 그럼 다른 하나 허근은 뭐였지? 다른 거는? 1 더하기 i가 한 그리면 하나 뭐여야 돼? 1 마이너스. 빼기 i여야 돼. 왜 그럴까? 근의 공식 봐봐 얘들아. 근의 공식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로 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뒷부분이 i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그냥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근의 공식 쓸게.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 빼기 5이기 때문에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어서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두 개의 근이야. 요새 그냥 구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나오네. 됐니?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기로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지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맞니? 근데 알파, 베타라고 쓰면 못 풀어. 자, 이 베타를 알파의 바로 바꿔줘야 돼. 지금 바꿔라. 선생님, 왜 알파의 바예요? 허근을 하나 갖게 되면 나머지 근은 무조건 편례하거든요. 다른 어떤 복소수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베타는 알파 바여야 돼. 실제 그래서 두 근은 알파와 알파 바로 보는 게 타당해. 됐니 얘들아? 그럼 내가 지금 베타를 알파 바로 놨지. 그럼 베타 바는 뭐로 놓으면 될까? 베타가 알파 바였으니까 베타 바는 알파로 놓으면 되겠지. 알파의 바의 바니까. 헐? 그럼 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다시 써보면 얘는 알파의 제곱이고 베타의 바는 알파는 거야. 이렇게. 알파의 바와 베타의 제곱인데 알파 바는 그대로 두고 베타는 알파의 바니까 알파의 바의 제곱이야. 결국 우리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거야. 됐니?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전에 곱셈 공식 먼저 써주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알파 바 알파 더하기 알파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합만 알면 되네. 곱만 알면 돼. 합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직접 구할 필요는 없고. 자 유나야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니? 조식에서. 그렇지. 근과 계수 관계에서 4가 답이야. 곱은 얼마인지 얘기해줄 수 있니? 유나야? 잘했어. 따라서 합이 4니까 4에 3세 빼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요게 답이 될 것이다. 64에서 60을 빼니까 답은 4. 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근거의 정답이 이거.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니다. 왼쪽에 86번입니다. 잘 쓰시고요. 다 썼어 주지? 찍어요, 마봐라. 뭐야? 80분도 안 쓰고 좀. 다시 찍어, 다시. 됐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차 항에서 1, 2차 함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그럼 fx를 써볼까요?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bx라고 써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0이라고 써야 됩니다. 쌤, 왜 a는 1로 쓰셨어요? 2차 항에서 1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1로 쓴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밑줄. 곱이 얼마래? 7이래. 그럼 누가 7이야? 여기서 누가 7이야? C가 7인 거지. 뭘 쓴 거야? 근거 계산을 쓴 거야. 두분의 곱이 7이니까 A분의 C가 7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1이니까 C는 7이다. 문자가 또 하나 주잖아.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가는 썼고, 나의 2차 확률 두근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두근이래요. 자, 이제 재준이가 한번 얘기해줘.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얼마와 같습니까? 여기. 3이죠. 네.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됩니다. 자, f 알파는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야 돼. 그럼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 b 알파 더하기 7이고, f 베타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 되죠. 베타의 제곱 b 베타 더하기 7이, 자 조심, 0이 아니라 얼마? 3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풀면 돼. 여기에서 이제 b를 구하면 된다는 말이지. 그럼 이렇게 두 개 연결하고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풀면 되겠네. 따라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b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는 3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다 이제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합이 3이니까 여기는 3이라고 바꾸면 되겠고, 이걸 합의 제곱 구해서 곱을 두 개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7 더하기 3b 더하기 14가 3이고, 3b는 마이너스 18이 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이제 b도 나왔어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식이 다 나왔죠? F7 물어봤네요. 7 넣어주면 정답. 49, 42 더하기 7이 정답이에요. 그럼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배웠네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값 들어간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두 번째가 판별식 이용하는 거, 세 번째가 근과 계수 이용. 오늘은 제가 기본만 배운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개별